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에너지 기업에 대한 분석인데요.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8.5%나 급등했더라고요. 와, 이거 정말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죠. 네, 그렇죠.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지,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상황,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여러분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자료 속 정보들을 잘 엮어서 이 현상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이번 주가 급등은 그 원인이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미국 상원에서 논의된 소위 빅 뷰티풀 빌이라는 법안의 최신 내용, 이게 결정적이었어요. 네. 아, 그 법안이요? 네, 핵심은 그거죠. 45V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. 이거 적용 기간을 원래 2026년 1월 1일이었는데 이걸 2028년 1월 1일까지로, 그러니까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. 2년 연장.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?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길래요? 이게 청정수소 1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소 생산 단가를 직접적으로 확 낮추는 거죠.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럼 자연히 수요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요. 엑선모빌 같은 전통적인 대형 석유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곳들까지 이 연장을 지지했다는 거예요. 정말요? 석유 회사가요? 네. 이게 단순한 정책 지원을 넘어서 뭔가 산업 전반의 변화 가능성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죠. 와, 석유 대기업 댁이 지지했다니 확실히 무게감이 좀 다르네요. 그럼 플러그 파워, 이 회사는 정확히 어떤 기술,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? 자료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 뭘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? 맞습니다. 주력은 역시 수소 연료 전지고요. 특히 그 PEM 방식, 양성자 교환막 방식 연료 전지 개발하고 생산하는 겁니다. 네, 그 기술이 에너지 변환 효율의 핵심이고요. 또 수소를 만들 때 필요한 전해조 장비, 이것도 직접 만듭니다. 연료전지랑 전해조 둘 다 하는군요. 네,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물류창고 지게차나 상업용 차량 같은 데 들어가는 솔루션도 제공하고요. 더 나아가서 수소 저장, 운송,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사업 영역이 꽤 넓죠.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에어버스나 필립스 66 같은 큰 기업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. 기술적으로는 100% 청정수소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아직 일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쓰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던데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 점도 나와 있죠. 그건 뭐랄까,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100% 청정수소로 전환해 나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로 봐야 합니다. 목표는 분명한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기술이랑 사업 방향은 그런데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재무 상태 아니겠어요.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동시에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, 그러니까 한 1억 3천만 달러 이상, 이걸 넘어서면서 좀 주춤했던 성장세의 반등 조짐을 보였다는 거. 그리고 최근에 한 5억 2,500만 달러 정도 신규 대출을 받아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, 이 우려를 조금 덜었다는 점, 이런 건 좋은 신호죠.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자료에서는 여전히 적자라는 점을 딱 짚고 있어요. 1분기 주당 손실 EPS가 마이너스 2.43달러였죠. 네, 이 주당 순손실이라는 게 주식 하나당 회사가 얼마 손해를 봤냐는 건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. 현금 소진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시가총액은 1년 전 최고점 대비 55%나 하락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. 이번 주가 급등은 명백히 그 정책이라는 외부 요인 덕분이란 말이죠. 하지만 자료가 동시에 지적하듯이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거나 계속 손실이 난다거나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하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문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. 정책이 어떻게 바뀌거나 좀 지연되면 주가가 확 흔들릴 수 있다는 거. 이 변동성 자체가 아주 중요한 리스크인 셈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결국 여러분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플러그 파워는 기술력이나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은 못 내서 정부 정책 지원에 크게 기대는 정책 수혜형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단기적으로는 정책 호재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계속 남는 거고요. 네, 정확합니다.
단기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연장 같은 뉴스가 분명 투자 기회처럼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자체 사업 모델로 수익을 내는 걸 증명하고 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.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기는 거죠.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단기 기회를 잡을 거냐, 아니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거냐.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자료에서 나타난 이런 강한 정책 의존성, 그리고 또 내재된 재무 불안정성, 이걸 고려할 때 단순히 좋은 정책 뉴스 말고 이 플러브 파워 같은 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회복세에 들어섰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신호들, 다른 지표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